예, 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주식 이야기까지 하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중국 얘기는 중국은 뭐 계속해서 규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간밤엔 또 뭐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뭐 규제, 인터넷 환경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오늘은 차이나 TV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얘기하고요.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와 있죠. 관련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화 정상회담한 게 지난 9일이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과 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꿀 생각이 없다. 또 분쟁 지역에서 충돌을 피하고 싶다는 취지의 뜻을 찌주석에 전달을 했고요. 여기서는 기후 변화라든지 코로나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시 주석도 위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뜻을 같이 했지만 현재 갈등을 털어낼 만한 돌파구가 될 만한 합의 사항은 없었다고 전달을 했는데요.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시대의 반중국 정책에서 벗어나야만 양측이 협력할 수가 있고요. 더 많은 합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10월 30일부터 31일 로마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인권이나 제노사이드, 남중국해 문제, 서방 기업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측이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뭔가 좀 뚜렷한 아젠다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아프간도 사실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미묘한 그 관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미중 관계는 앞으로 어떤 게 이슈가 될까요? 네, 앞으로 미중 관계는 계속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도발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압박 강도가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미국의 아프간 철수입니다. 바이든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철수했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전화 통화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설명한 만큼 이제 앞으로 가장 강한 외교적 갈등이 예상이 되는데요. 당장 급한 부분은 대만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곧 대만의 미국 대표부를 공식 명칭을 타이페이 경제문화대표부에서 대만 대표부로 바꿀 예정으로 있고요. 또 대만을 나토와 같은 동맹 보호 대상으로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면 도전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면서 대만에 대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대만 가오슝의 미국 해군 기지 건설과 관련된 명분을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라든지 불매운동, 문화 배척 부분으로 양측의 갈등이 올해서부터 내년도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뜨거운 이슈가 또 경제 문제도 있고 아프간도 있지만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실제로 높아지는 곳이 남중국해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제 보면 군사적으로 비행기도 오가고 이 항모들도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특별히 또 중국이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석 같은 경우에는 속으로 미중 간의 화해를 바이든보다 더 원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고위급 대화 채널을 비롯해서 제2차 무역 협상 문제, 또 분야별 소통 채널이 모두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시 주석 입장에서 보면은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미국의 저자세로 나갈 경우에는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강경파의 반발로 인해서 상기 임기가 물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미중 갈등이 길어지면은 미국보다도 중국이 더
충격이 더 클 수가 있고요. 중국 경제만 고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열릴 예정인 당대회를 보다도 좀 더 일찍 시주석은 상기 임기를 확장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미국과 중국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서로가 이렇게 좀 뭐 간을 보는 뭐 그 정도 차원인데요. 이제 미국은 아프간도 정리가 됐고 중국에 대한 그 압박 전략 이런 그림이나 카드나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좀 언제쯤 나올까요? 네, 바이든의 새로운 대중국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사진하고 구상은 21일 날이죠. 76회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주도권 회복 그리고 동맹 복원, 규약과 관련된 방안들을 담아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로 본격적인 실천과 관련된 사항은 24일 날 워싱턴에서 열리는 쿼드 대면 정상회담 때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라든지 안보의 중요성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기술, 백신, 기후변화, 우주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폭넓은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미국은 내년부터는 중국 고립화에 고삐를 단단히 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엔 총회라든지 쿼드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관련 전략이나 결과물이 우리나라 주시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미중 간의 긴장 갈등 이야기 먼저 했고요. 다음은 왕이 외교부장 방한 관련된 이야기 보겠습니다. 아침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뭐 얘기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공식적으로는 어떤 얘기는 안 나오는데 공식적으로는 뭐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다, 파트너다 이런 얘기했는데 글쎄 속내를 보면 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왕이 외교부장이 온 거는. 네, 아무래도 왕이 외교장관은 지난해 11월에 방한했을 때, 중국 측 요구사항만 줄줄이 쏟아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국 여론만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화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왕이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에 경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행보로 읽혀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를 방문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대북 문제라든지 대미 메시지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내년이면 수교 30주년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협력 방안뿐만 아니라 IOC가 베이징 올림픽에 북한 불참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한중 북한과 관련된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방문 요청도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언론이 왕이의 한국 방문을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이 군사 외교적으로 지금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앵글로색슨 정보 동맹인 5G에 참가하지 말라든지 인도 태평양 전략 참여국들과의 군사 훈련을 어떻게 반대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한국의 압박 전략을 구사할지가 주요 그 핵심 사항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마무리 질문으로 묶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주석 방안이 지연되고 있고요. 왕이 외교부장이 와 있는데 좀 중국의 규제 여파가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한한령도 여전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돌파구가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또 어떤 좀 외교 전략을 취하면서 대응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주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한한령 해제 선물 보따리가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직답을 회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소극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업을 축소하는 쪽으로 공장을 정리한다든지
빌딩 매각 쪽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런 그 흐름은 중국이 시장 경제로 회귀한다든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대중국 축소 전략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 글로벌 백신 정상회담이라든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에 참여하면서 미국 측의 좀 입장이 좀 쓰고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고위급 대화 참여를 통해서 갈등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 경제와 투자 이야기 차이나 TV.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